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을 위한 영상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자료 조사를 하고 시장 조사를 하는 걸 그대로 그냥 영상에 투영할 뿐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개중엔 계시는데 뭐 항상 저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거든요. 제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근데 오늘 영상 이제 보시다 보면 저도 이제 사실 영상을 만들면서 공부가 많이 돼요.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현재 이제 현상 흐름, 정치, 경제적인 어떤 그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퍼즐 가도 같은 어떤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정리해서 맞추다 보면 내 자신이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 그리고 전 세계 어떤 정치 경제 상황의 흐름에 관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같이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해답이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끝까지 보시다 보면. 자,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장세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막 이렇게 시원하게 가지 못하는 게, 막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증권거래위원회 게리 겐슬러 의장이 아직까지 명확한 규제안에 관해서 발표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 그 와중에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에 태클을 걸어요. 바이낸스는 이번에 내부자 거래 혐의로 인해서 뭐 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의미의 발언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시장에 그게 반영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그대로 그냥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그냥 지나갈 거다라고 이제 명분거리를 하나 삼아서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긴 하지만, 그냥 지나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어요. 한국 거래소도 마찬가지야. 2018년도에 12월 달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254조 사기 진실 게임 해가지고 뭐 불구속 뭐 기소됐다 해가지고 3명의 임직원이 뭐 구속됐다 뭐 어쩌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는데, 좀 시간이 흘러서 업비트 자전거래 사기 혐의 모두 무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 일시적으로 훈풍이 돌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번 일도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에 관한 것도 어느 순간에 그게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뭐 일정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셀시우스라는 이 거래소가 있거든요. 셀시우스라는 이 플랫폼이 있는데, 뭐 코인 거래 위주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제 랜딩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번에 태클을 걸었죠. 너네 왜 허가되지 않은 코인 갖다 랜딩 서비스를 내서 사람들한테 이자를 지급해줘. 너네 허가 맡았어? 그래서 14일까지인가? 제가 알기로는 14일까지인가? 그때까지 아마 새로운 어떤 그 회원들을 유치를 못하게 막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날짜적인 관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청회가 언제 진행되냐면 2022년 2월 14일 날 이게 진행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면 이게 이렇게 늦어지니까 우리 코인 시장의 불장도 되게 늦어지지 않냐라고 보실 분 있겠지만, 그 선례가 이제 판례가 하나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블록바이가 셀시우스랑 약간 비슷한 회사거든요. 비슷한 어떤 그런 경제 모델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블록바이가 먼저 미국 증권거래 당국한테 먼저 태클을 걸렸어요. 소송이 걸렸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논의할 예정이다라는 그 날짜가 10월 13일 날 텍사스에서 이게 가상청문회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10월 13일 날 이 판례안이, 이 증권에 관한 이 판례안이 일단은 이 블록파이에 대한 게 결정이 되면 이때 아마 또다시 아마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시점은 어쨌건 요 시점이다. 그리고 되게 아이러니한 건 이 10월 13일 날, 10월 14일 날 이 주간이 뭐냐면 카카오페이가 상장되는 데요. 상장되는 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은 약간 오르면은 사람들은 불장에 희망회로를 돌리고, 약간 떨어지면 폭락장에 어떤 그 불안감을 느끼는데, 진짜 시원스러운 장세가 가려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엔 뭐 양적 완화라든가 뭐 인프라 법안 통과라든가 어느 시점까지 가냐면 한 요 아무리 최소한 못해도 요 구간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중간중간에 아마 굴곡이 아마 중간중간에 아마 있을 거예요.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을 봐야 우리가 이제 코인 시장하고 엮어서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인프라 법안이나 뭐 아니면 부채 협상 뭐 타결안 막 이런 미국에서도 양적 완화를 하려면 명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코로나 진행 상황을 또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진 코인이 호재거리를 발표하냐 이거는 진짜 근시안적인 시각이고 전 세계가 돌아가는 어떤 이런 걸 알아야 전 세계 그 경제 주체들이 뭘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아마 유엔 총회에서 그분들이 이제 만나서 이제 회의를 제가 알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간에 자 여기 호주에선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명의 경찰들이 부상을 당했고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200명이 넘는 어떤 시민들이 그 어떤 그 시위자들이 그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뭐 그 명수까지 여기 나와 있는데 이 기사를 쓴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데이비드 뭐 에스커트라는 사람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235명의 어떤 시위자들이 체포가 됐고 이 시위 행렬이 235명이 체포됐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이 시위에 참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km에 걸쳐서 이 시위가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멜번의 뭐 남동 쪽에서 이게 진행이 됐었대요. 그래서 우리랑은 전혀 다르다. 생각하는 마인드나 개념 자체가 되게 많이 틀리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만 죽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 그러니까 오늘 프랑스 뉴스가 안 나왔는데 호주가 지금 이 정도면은 프랑스는 보나마나 뻔해요. 사람들 지금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백인이란 사람들이 정부에 관해서 우리 동양인들하고 되게 많이 틀려요. 동양인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중국인들이나 일본인들이나 정부에서 이거 하지 마 하면은 대드는 척은 하는데 실제로 대들진 않아. 근데 백인들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이렇게 경찰한테 대들어요. 그래서 막 최루탄 쏘고 이 매운 스프레이 이런 거 막 사람들한테 뿌려대고 뭐 사람들한테 총을 쏠 수는 없잖아요. 총을 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사망하니까. 근데 하여튼 이 정도 지경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오죽하면 지금 이러겠어요. 여기에는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을 거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길거리에 뭐 몇 시 이후에 돌아다니면 밥 뭐 10시 이후? 뭐 12시 이후에 돌아다니면 뭐 거기다 벌금을 매긴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벌금이 뭐 몇십만 원 정도 돼요. 그게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몇백만 원이라고 했나? 몇백만 원이라고 얘기 들었는 것 같은데 어쨌건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잠깐만 이 장면을 넘어가기 전에 한국에만 사셨던 분들은 이 웨스턴 사회에 관해서 이상향이 되게 커요. 나는 여기를 떠나면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되게 쉬울 거야. 라는 착각을 하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오면 멀티컬처에서는 백인이 일단 위주기 때문에 동양인들이 되게 살기 쉽지 않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별의 별일이 뭐 테러라든가 별의 별일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내 배가 고프니까. 이민사회가 그래서 훨씬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한국에서 열심히 사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성공하기, 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거기서 노력하는 거 반만 해도 어느 정도 성공할 그 소수인 사람만 해외 나가서 직장 생활에서도 진짜 엘리트 계층이 일하는 데서도 백인 위주로 돌아가지 아무리 동양인이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어느 순간 어느 위치 이상은 절대 그 선을 못 넘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인종 간에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있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자, 이제 잡설이 잠깐 길어졌는데 그리고 이건 뭐 그냥 뭐 이미 아실 분 있겠지만 그 에이다에 관해서 비기스트 뭐 이벤트 에버라는 표현까지 여기 있었는데 전에 없었던 가장 큰 뭐 이벤트 행사가 될 거야 라고 카르나노 재단에서 뭐 이번에 서밋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25일에서 26일에 걸쳐서 뭐 이게 진행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이게 시세에 어떤 방향성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하고 호라이젠 코인도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인풋, 아웃풋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IOHK하고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IOHK는 또 에이다,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젠하고 또 연구를 같이 진행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연구진들이 수합돼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호라이젠 코인
뭐 그 연구진은 연구만 한다 이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그 대표는 찰스 호킨스고 그 사람이 이제 IOHK 대표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 주 들어서 자 오늘 이제 월요일 날이니까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에버그란데 뭐 FOMC 회의의 결과가 23일 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에버그란데가 이 페이먼트에 관해서 이제 데드라인이 정해지는 게 목요일 날이에요. 근데 이 목요일 날이 언제냐? 자, 이제 뭐 채권을 뭐 30% 디스카운트 된 거를 지금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다. 사람들한테 뭐 다시 지급해주기 위해서.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정확히 9월 23일 날이에요. 네. 요때 또 아이러니한 거는 이게 또 맞물려 있어. 9월 23일 날. 이때 FOMC 회의에서 뭐 테이퍼링에 관한 거나 아니면 뭐 금리에 관한 발표를 하겠죠. 근데 에버그란데 얘기가 종지부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도출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시장이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 사람들이 좀 경계 심리가 되게 팽배한 게 그런 이유라고 이제 전 봅니다. 그래서 에버그란데 얘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뒤에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이제 생각하건데 어떤 게 있냐면 지난주에 지속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올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원화 대비해서 1882원이란 얘기는 지속적으로 달러 대비해서 달러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보면 아마 93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엔 뭐 이번에 FOMC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또다시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또다시 하락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유동성이 또다시 시장에 공급되지 않을까. 그 주기를 해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러가 일시적으로 올라갔다는 건 그들이 또다시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에버그란데 얘기가 여기 또 나왔는데 사람들한테 이 다시 이제 페이를 해주고 있다 그게 뭐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본인들의 뭐 감소된 뭐 어떤 이 자산을 팔아서 다시 사람들한테 지급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지 왜냐면 오늘하고 내일이 그거예요. 오늘하고 내일이 공휴일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명절이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 달 말에 많이 이제 희망회로를 돌리기보다 좀 10월 달 초로 이제 밀어놔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하우스 버젯. 그러니까 뭐 집에 관한 어떤 그 예산에 관한 어떤 그런 걸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 여기 그 아젠다를 10월 초로 밀어놨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왜냐면 인프라 법안, 뭐 그리고 하우스 버젯이란 얘기랑 다 마찬가지로 다 뭉뚱그려서 봤을 때 지금 밀어놨다는 얘기를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아무래도 남은 기간은 오늘 20일 날인데 좀 장난을 좀 롤러코스터로 살짝 많이 치지 않을까. 진짜 우리가 바라는 거대 양적 완화가 오려면 그 어떤 그 예산안이 650억 달러인가? 예산안이 결정적으로 통과되는 라인을 지나야 어느 정도 유동성이 공급될 거고 그리고 제로 해치 이제 정확한 이제 그 에버그란데에 관한 어떤 그 스케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화요일까지가 중국의 그냥 그거예요. 휴가예요. 휴일이고 그래서 페이를 하려고 해도 페이가 못해요. 은행 문을 닫아서. 그래서 근데 중국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국 당국은 사람들한테 너네 다시 돈 받는 거에 관해서 기대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목요일 날 23일이 D-Day다. 데드라인인 걸 보시면 아실 수 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이걸 알아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서 그냥 잠식된다, 종식된다 아니면 엄청나게 감소한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어요. 다시 양적 완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뉴욕타임스에 이 얘기하는 오늘 아침에 나온 거예요. 이거 오늘 아침에 이제 캡처된 건데 그 새로운 어떤 그 사망자 수는 30% 늘어났어요. 지금 그래서 하루 만에 2,000명이 사망해요. 그리고 하루 만에 14만 8,252%가 그러니까 이명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현재 시점. 그러나 14데이 체인지, 그러니까 14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8%다. 점진적인 감소 추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또 며칠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죠. 근데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위드 코로나 정책을 피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싱가포르하고 덴마크가 먼저 제가 알기로는 다시 싱가포르가 엄청나게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스터 샷까지 맞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접종률이 80% 이상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와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하되 모임 인원 제한을 푸는 등 봉쇄 강도를 낮추면서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맞추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갈 거다. 코로나 환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 이제 아마 명분이 붙을 거예요. 뭔가 체계적인 명분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추적하는 시스템이 아마 도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거고, 뭐 그거랑 뭐 크게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이것도 오늘 아침에 이제 캡처를 한 건데, 지금 현재도 1차 팬데믹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빌 게이츠가 2차 팬데믹에 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지금 현재 다음번 팬데믹 상황에 관해서 아직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이분이 하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예전에 6년 전에 팬데믹이 올 거다. 그래서 경제가 휘청거릴 거다라고 경고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2차 팬데믹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다시 한번 오면 아마도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거고 그 기회를 노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거대 양적 완화가 또다시 진행되지 않을까. 근데 이분은 이미 이걸 먼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번 영상에서 제가 거기까지 담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추후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 어쨌건 이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투자를 이미 진행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그리고 2017년 1월 달을 100위로 잡았을 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이제 천연 자원들,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뭐 LNG나 유럽 가스나 보면 전기 에너지, 알루미늄, 그리고 그 석탄이나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에너지들이.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들 코인 투자를 왜 하시나요? 근데 코인 투자를 그냥 내가 롤렉스 시계 차고 다니고 오데마 픽에 차고 다녀서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려고, 아니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이런 극한의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다가오는 에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우리 원화가 녹아내리는 거를 해칭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칭 수단을 찾은 게 그게 코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해칭이 될 거고, 그리고 코인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물가 상승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 이유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물가 상승이 도래할 거다. 왜냐? 그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에너지 가격이 4쿼터, 3쿼터 들어서 엄청나게 급등을 해봤어요. 2쿼터에서 3쿼터로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그래서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또 중국이 껴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 이유는 알아요.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중국이 가뭄이 되게 극심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되게 극심한 거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랑 틀리게 중국은 수력 발전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 무슨 얘기냐? 농산물도 많이 감소를 한 것도 사실인데, 작황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인데, 가뭄이 극심하게 들어가지고 이 수력 발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력 예비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전력 보급률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사실은 이게 그 마이닝, 비트코인 마이닝, 크립토커런시 마이닝하고 사실 관련해서 중국 정부에서 그런 제한 조치를 한 게 아닐까. 그래서 그들이 전기값이 싼 데로 몰려간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제가 모건 스탠리 보고서 자료를 보고 추측을 한번 해봤고, 어쨌건 전기가 지금 원활하게 생산이 지금 중국에서 안 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양대가 있어요. 전 세계 이제 에너지 그런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유럽 풍력 감소로 에너지 위기 커진다. 전력이 급등하고 있다. 이게 9월 10일 날 조선일보에 이 얘기가 나온 얘기거든요. 자, 중국은 수력 발전이 그러니까 비가 안 와서 그래서 물이 고갈되면서 가뭄이 터지면서 수력 발전이 원활하지 않다. 유럽은 풍력 감소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나라가 이 바이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에너지, 미래 기술에 관해서 이런 뭐 바람이라든가 태양열에 관해서 가장 진보된 데가 유럽이에요. 그 중에 독일인데 지금 현재 이제 뭐 아이리시 해상의 풍속이 감소하면서 풍력 발전량이 급감하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가 말한 거는 그래서 지금 여기 전체적인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 곡물 가격 상승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사실. 왠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농기계 돌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사료나 이런 거 공장에서 뽑아내려면 에너지 값이 급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 전이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되냐? 여기 이제 한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빵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데 엄마가 땀을 한 방울 딱 흘리면서 밀가루 가격이 오르니 빵값도 같이 오르네. 너무 비싸다. 이건 뭐냐? 악순환의 연속이야. 시장 지금 현물 경제. 소비가 감소되는 거예요. 방금 구운 맛있는 빵입니다. 2,000원 아니 8,000원.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상추 가격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렸죠. 고기값보다 더 비싸. 그래서 하여튼 참 희한한 세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와중에 크립토 커런시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이거 오늘 아침에 캡처한 거예요. 여기 19일 날이라고 여기 써있죠. 페이팔 UK가 자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에 관해서 물속에 뛰어들었다. 뭐 진보했다. 도전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8월 달인가 아마 페이팔에서 그런 얘기를 아마 했었을 거예요. 우리 가상자산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팔 수 있고 홀딩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이번에 실시가 된 거예요. 오늘 날짜부로.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것에 관해서 뭐 살 수 있고 팔 수 있고 홀딩할 수 있다. 어쨌건 점진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 뭐 바이낸스하고 뭐 어떤 뭐 그런 게 있지만 앞에서는 그러지 뒤에서는 이 체계를 지금 잡아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전 될 거라 생각하고,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는데 제가 코인디 DCX 하고 와지오 X 코인 가격이 지금 좋다, 이거를 지금 당장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미 이 코인을 사서 이제 보유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회 1비 하시기보다는 시장의 포텐셜을 보시면서 과연 이 거래소가 앞으로 성장성이 어느 정도 될까, 이 와지오 X와 코인 DCX,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바이낸스가 깊숙하게 이제 관련돼 있어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코인 DCX는 이제 코인베이스가 깊숙하게 이제 관련돼 있는 거고, 코인베이스 뒤에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있는 거고, 요런 관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두 개의 거래소가 이제 인도에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인도라는 나라가 향후에 2050년까지, 그러니까 2030년까지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GDP, GNP는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지,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를 보고 우리가 움직이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코인 투자는 그런 관점으로 하셔야 거기서 이제 향후에 달콤한 열매를 따실 수 있어요. 당장에 뭐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일회일비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냥 눈에 나와 있는 뭐 인도 정책만 보면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언제는 긍정적, 언제는 부정적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중국 관련한 것도 똑같아요. 그런 관점으로 미국에서도 지금 막 그런 얘기, 뭐 셀시우스 같다 막 그러잖아요. 셀시우스가 하는 게 사실은 디파이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규제안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그러니까 10월 13일 날 어떻게 이번에 블록바이에 관해서 증권거래위원회하고 공청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도 또 하나의 어떤 시장 흐름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영상 내용에 관해서
그러니까 받아들이실 분들도 있고, 아, 이거 뭐 쓸데없는 얘기를 중간에 뭐 에너지 얘기를 하고 뭐 나는 그냥 내 코인만 오르면 좋아 막 이렇게 보실 분 있겠지만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예.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즐거운 명절들 보내시고 내일 또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